혹시 가족이나 친구랑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갖고 계신가요? 아마 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너무나 흔한 이 공동 명의가 어떻게 사라진 벤츠라는 기막힌 범죄 사건으로 번졌는지 그 놀라운 법적 반전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대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랑 차 명의를 같이 해두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대법원 판결은요. 바로 그 흔한 공동 명의가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법적 위험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럼 사건의 시작으로 한번 돌아봐 보죠. 모든 이야기에는 발단이 있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고급 벤츠 승용차 한 대, 그리고 그 차를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벤츠 승용차가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소유 구조가 좀 특이해요. 보시면 피고인은 지분이 딱 1%고요. 나머지 99%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이 차를 담보로 맡겼다는 건데 자기 지분 1%만 담보로 잡은 게 아니라 이 차량 전체를 담보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대출 계약처럼 보였던 이 상황이 어느 날 피고인이 이 벤츠를 감쪽같이 숨겨버리면서 순식간에 법정 드라마로 바뀌게 됩니다.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피고인한테 개인적으로 또 다른 빚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명의 벤츠를 다른 사람한테 몰래 넘겨서 숨겨버린 거죠. 결국 원래 대출을 해줬던 금융회사가 돈을 받으려고 차를 경매에 넘기려고 보니까 차가 있어야 경매를 하죠. 차를 사지 못해서 압류에 실패하고 만 겁니다. 여기서 진짜 머리 아픈 법적 질문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분이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차 전체를 숨긴 게 자기 물건을 숨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하급심 법원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 이야기의 핵심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유죄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급심 법원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이 차는 피고인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 즉 공유물이다. 그러니 법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자기 물건을 숨겨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없죠. 이 사건 대법원까지 올라가고요.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이 판결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모든 걸 바꾼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급심은 공동명의 차라는 전체 덩어리를 보고 자기 물건 아님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그 1% 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 1%의 지분만큼은 명백히 자기의 물건이 맞다는 거죠. 대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어요. 첫째, 1%든 0.1%든 지분도 엄연한 소유권의 한 형태다. 둘째, 금융회사가 설정한 담보권은 차 전체에 효력이 있으니 당연히 피고인의 그 1% 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차를 통째로 숨긴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채권자가 자신의 그 1% 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걸 막아버린 행위라는 거죠. 결국 자기의 물건을 이용해서 채권자를 방해한 범죄가 성립된다. 이겁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관통하는 죄명이 바로 이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내 물건이라도 내 마음대로 숨기거나 부숴서 돈 받을 사람, 즉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사건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이 공동 소유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이게 법의 아주 오묘하고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똑같은 공동 소유 자동차라도 어떤 범죄에 엮이냐에 따라 법적인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공동 명의자가 다른 명의자 몰래 차를 팔아치웠다? 그럼 그건 남의 물건, 즉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게 돼서 절도나 횡령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고 숨겼을 때는 자기의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소유물에서 내 지분은 분명 내 재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 전체에 얽혀있는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내 지분이 1%라고 해서 내 책임도 1%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그 자산, 그 공동소유라는 말에 담긴 법적인 무게를 혹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그 점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